한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옵니다. 아이스크림을 이것저것 골라서 계산대 앞에 서는데요. 계산을 하려고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고 나서 잠시 거울을 보고는 아이스크림을 봉지에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결제를 하지 않고 그냥 가게 밖을 나서는데요. 남성은 이날 한순간의 실수로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이번 사건 좀 봐주세요. 작은 실수가 불러온 정말 큰 사건, 그리고 좀 특이한 사건, 교수님. 네. 지난해 8월에 한 분께서 제보자께서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에 자주 가던 후식 아이스크림을 파는 무인 아이스크림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자주 갔으니까 익숙하게 아이스크림 6개를 이제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4,000원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 아이스크림에 이제 바코드를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지에 아이스크림을 담고 나서 거울을 한번 본다고 하면서 계산하는 거를 깜빡했어요. 근데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나는 계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밖을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후에 강력계 형사 2명이 집으로 찾아와서 절도범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 2분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제보자는 큰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단골인데. 자, 제보자는 저는 일부러 그런 거 고의 아니었어요. 알리려고 곧바로 그 무인 점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계산을 누락했다고 경찰이 왔더라고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어떻게 된 거는 경찰서 가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저도 그거 까먹은 거거든요. 아니, 경고도 없이가 아니라요. 저도 여기 거의 1, 2년 이용을 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뭐 단골이에요 거의. 근데 이거 제가 깜빡 잊은 거예요 정말. 저도 몰랐어요 이거. 저도 지금 황당하거든요 정말. 저도 갑자기 황당한 게 와가지고. 아니라 저희가 더 황당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누군지 알고 저희가 그 가져간 사람한테 연락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저도 이해하죠. 그 동네에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떤 애는 2, 300만 원씩 가져간 놈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 지금 제보자님, 절도 피의자 저분은 정말 되게 억울해 하시네요. 일단 통화상으로는. 네, 제보자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가게에 가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훔치려고 고의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단골이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2년 동안 450회 정도 방문을 했고 90만 원어치 넘게 써왔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계산을 하고 가지 않았던 이튿날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사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네. 결제 안 하고 네. 간 다음 날에도 왔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골이었는데 뭐 CCTV 캡처를 붙여놓거나 카드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날 때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토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억울함과는 별개로 죄송하다고 전하면서 지불하지 못했던 4,000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주는요. 이런 먹튀 절도가 한두 건도 아니고 단골이라고 해줘서 감사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명백한 절도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전에 차단하고 싶어서 신고를 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보자 말처럼 경고를 안 한 건 죄송하지만 가게 곳곳에 절도 경고문이 붙여져 있고 또 업주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사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왜 아이스크림 가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래요? 아니 전에 합의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죠. 언제 합의라고 해서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상한 소리 하네. 돈을 제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4,000원을. 원래 그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도 안 되는 거 몰라요, 그거? 제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랬죠.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다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그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그랬지. 지금 그날 조사받으면서도 그러고 본인 뭐 황당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도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웃는 것도 기분 나쁘다니까 그런 식으로 저 상대편이 들으면은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자, 팀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가게 점주에게 물건값을 보내고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담당 사람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왜 아이스크림 집을 찾아가 잠깐만 그러느냐라고 이제 힐난지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보자는 뭔 얘기냐면 경찰 조사 끝난 뒤 경찰이 아마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하러 갔고 또 물건값을 돌려주려서 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아마 그 가게 업주가 불편하니까 경찰한테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또 우리 형사라고 더 무서운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검찰에 송치했다. 즉 기소를 했다는 게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형사는 뭐라 했냐면 이 소액이라도 절도는 절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 피해자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절도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사는 뭐라고 했냐면 피해 점주가 기분 나쁘다고 신고한다고 하니 불편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피해자한테 합의를 강요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게 되면은 그게 보복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주가 그냥 참았으면 괜찮은데 경찰한테 연락해서 아니 왜 주소 알려주고 합의하라고 시켜요? 이렇게 항의를 했겠죠. 그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수라고 하지만 물건을 훔쳐간 거는 경찰이 볼 때는 절도라고 봤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던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일이 되게 커졌어요. 4,000원짜리고 뭐 재물 범죄인데 사실 경찰이 좀 화를 엄청 내거든요. 전화를 들어보면 시간적으로 좀 이 4,000원 사건, 아이스크림 사건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일이 일어난 날은 8월 21일입니다. 2023년 8월 21일 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4,000원 미결제해서 신고가 들어갔고요. 23일 날 얘기했지만 2,200원 다시 결제를 합니다. 24일 날 경찰서 형사 2명이 방문을 했고요. 이때 이제 알게 되죠. 미결제했다는 거를. 그 이후에 29일 날 입금을 했고 9월 26일 날 검찰이 송치한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합의금 제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순간 실수했는데 이게 범법자가 되고 검찰 갔다는 것도 무섭고 합의 얘기하니까 당연히 합의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합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4,000원이 아니라 좀 더 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 10만 원 정도 요구를 했고요. 제보자 이 절도 이 범으로 몰리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사과했고 물건값 4,000원 줬고 반성문도 보냈는데 왜 이거 10만 원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10만 원이면 이게 벌금 정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옆에서 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좀 안 맞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많이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CCTV만 봐도 이게 고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검찰도 다 합의를 종용했다고 지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과도하게 좀 화를 냈어요. 사실 저희도 아까 오디오 듣기는 했죠. 그러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여기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한 변호사는 판례 찾아볼 시간에 아르바이트해서 벌금 벌어라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다른 변호사는 그럼 그냥 술 취했다고 해라. 아니 아이고. 맨정신에 왜 그렇게 절도를 했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범인 취급을 한 거죠. 이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결국에는 법률 공부를 하고 법률 지식을 쌓으면서 스스로 억울함을 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뭘 하셨대요? 무혐의를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안 해도 금액도 적을 뿐더러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본인이 아마 판례라든지 사례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의견서 작성도 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무혐의 받긴 받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받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몇 번에 걸쳐서 많은 횟수액을 단골이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했고 또 그 다음 날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결제를 하거든요. 그 4,000원짜리 그 소액을 이렇게 도둑질할, 절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어쩌면 당연히 상식적인 어떤 결정이죠. 그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게 점주도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4,000원 받았잖아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 몇몇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보자를 좀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뭐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전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알아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팀장님, 진짜 뭐랄까요? 먹튀, 절도, 그게 뭐 고의든 깜빡이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했어요. 했는 게 다행이긴 한데 사실 이분도 그렇습니다. 최근 무인 그 업소 같은 경우에 먹튀범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먹튀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고 처벌하는 건 찬성을 하는데 자기처럼 실수를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넣었는데 결제를 안 했을 때 아마 삐 소리 나면은 내가 안 해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가게 점주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작진 연락을 했더니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이 완전 많다 보니까 절도 사건이 일일이 뭐 그걸 기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이 절도 즉 먹튀 사건 같은 경우에 확인이 되면은 신고할 수밖에 없다.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그냥 먹튀하게 되면은 절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아유, 기억도 안 나.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게 더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앞서 진짜 경찰 여러분들이 뭐 이 4,000원짜리 사건 때문에 형사 둘이 찾아가서 이런 진짜 적극성을 진짜 많은 사건들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찰 여러분들 응원합니다.